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요즘에 MBTI가 유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라지 T처럼 정말 솔직하게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팩트 폭격을 하면 첫째는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목이 졸린 상태에서 잠을 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목이 졸린 상태에서 자는 것과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면의 질은 삶의 질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현종 학술 부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닥 시청자분들께 먼저 부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 부회장으로 있고 분당 리아농 이비인후과 분당 수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종이라고 합니다. 네, 부회장님 우선 수면 무호흡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누가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 비유가 너무 와닿았는데요. 수면 중에 무호흡은 잠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의학적으로 질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는 10초입니다.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상태를 카운트를 해서 그 카운트 개수가 몇 개인가, 시간당 몇 개인가로 따지는데 그 단어의 뜻으로 들어가면 잘 때만 무호흡이 생기는 병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잠을 자지 않으면 무호흡이 생기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 무호흡이 생기더라도 흔들어서 깨우면 무호흡이 사라지는 거니까 당장 사망하거나 이런 무서운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단지 이 무호흡증 때문에 숨을 안 쉬니까 산소가 떨어지겠죠. 몸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이려고 막 애를 쓰겠죠. 그러면서 잠도 깨고 수면 부족이 생기고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상황을 이제 수면 중에 숨을 안 쉰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건강하신 분들, 나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와서 선생님 저는 왜 수면 무호흡증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요즘에 MBTI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지 T처럼 정말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팩트 폭격을 하면 첫째는 노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많이 생기고요. 둘째는 체중입니다. 그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더 문제는 남자분들에게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좀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기도, 우리가 숨길이라고 하는 큰 기도를 누르게 됩니다. 그것 외에도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코 안이 휘어 있다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혀가 너무 크다든지 목젖이 좀 너무 처져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서도 생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이가 좀 드신 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익히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이 코골이와도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다면 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코만 고는데 무호흡은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숨을 안 쉴 때 컥 하는 이런 것도 코골이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이 찼다가 물이 빠졌다가 차기만 한 상태와 빠진 상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간중간에도 유동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기도가 막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그 중간 과정은 사실은 꽉 막힌 게 아니니까 공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흐를 때 생기는 저항값이 커지면 코를 골게 된다는 거죠. 소음으로 발생하는 것이 코골이고 실제로 우리가 막혔다 열렸다 하는 것은 무호흡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두 개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질환인데 이것을 정적으로 보는지 동적으로 보는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골이 환자들 중에서는 무호흡증이 조금 더 많이 막히는 거니까 한 30%에서 50% 정도는 무호흡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무호흡증 환자는 100%에서 코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럼 수면 무호흡증이 도대체 왜 위험한 건가요? 혹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수면 중에 무호흡, 그리고 흔들어서 깨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호흡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 질병이 빙산의 일각, 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바닷속에 잠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은 수면 중에 생겨나는 이 저산소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저산소증은 뇌세포라든지 심장세포라든지 산소에 예민한 세포를 타겟으로 빨리 죽일 수 있습니다. 세포 손상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한순간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재생되는 세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이 세포가 손상되고 또 재생이 되면 이 턴오버가 빨라지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낭비가 되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 낭비의 극단적인 표현은 노화가 저절로 됩니다. 빠르게 노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둘째는 숨을 안 쉬는 그런 상태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목을 조르는 상태 같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숨을 안 쉬게 하지만 내 몸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숨을 쉬려고 하는 겁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 목을 막았는데 빨대로 흡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는 상태가 흉곽의 압력을 증가시키거든요. 네. 흉곽의 압력이 증가되니까 심장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럼 심장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니까 이 압력을 극복하고 전신의 피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결국 억지로 힘을 줘서 뽑아내니까 고혈압 같은 상황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게 되고요. 그리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숨 막혀서 죽을까요? 답은 심장이 멈춰서 죽는답니다. 목을 막으면 숨이 막혀가지고 퀵 하고 기절을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목을 막으면 동맥도 눌리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신순환이 안 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느려져서 서맥이라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심장이 완전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것 자체로도 또 위험한 거죠. 또 하나, 왜 잘까요? 휴식을 맞아요. 네. 뇌도 휴식을 하고 몸도 휴식을 네. 하고 다 휴식을 해야 되는데 뇌가 휴식을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밤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무호흡이 생기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상태로 뇌는 자꾸 깨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뇌가 휴식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뇌에서 노폐물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벌어지니까 전신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당뇨라든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많이 진행을 하면 탈모도 생겨날 수 있고, 남자분들은 성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 저하, 그러면 남자로서의 매력이 뚝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런 상태까지 벌어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심장이라든지 또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단순히 수면 중에 숨을 좀 안 쉬는 일, 이게 너무 일이 커지는 이런 현상 전체를 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어떤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무시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럼 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면 무호흡증이 눈에 보이는 것은 설명하면 쉬운 그런 질환들도 생기고, 또 얘기를 하면 정말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하던 그런 질환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첫째로 이제 무호흡증이 있거나 코골이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처음에 찾아야 됩니다. 이게 봐서 한 6개월, 1년 정도 진행이 되신 것과 같은 그런 초기 상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도 있고, 한 5년, 10년 정도 돼서 거의 어떤 질환의 말기 같은 그런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이 두 분은 극단적으로 따로 떼어놔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초기에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그것만 제어를 하면 되겠죠. 최근에 틀림없이 체중이 많이 늘었다거나 노화라든지 나이에 대한 팩터가 조금 빠질 것이고, 또는 다른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감염을 좀 앓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말기 질환처럼 오랫동안 증상을 알아오셨던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환들, 당뇨, 고혈압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 외에도 몸에 생기는 변화들, 탈모라든지 남성 성기능 부분의 문제라든지 또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정말 많이 가서는 치매라든지 뇌질환과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치료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면서 같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떼어놔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제어할 수 있는 변수 중에 첫 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중이 중요한데 체중은 적어도 20%를 빼야 됩니다. 꽤나 많이 네. 빼야 되네요. 20% 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뺄 것 네. 같은데요. 여자분들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 별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데 세 자릿수 체중이라고 하면 무조건 두 자릿수 체중을 해야 되고요. 체중은 최소 10%, 90kg라고 하면 80kg, 앞자리 숫자가 달라져야 되고 치료 목표의 체중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20%, 앞자리 숫자가 2개가 달라지는 정도의 체중을 빼야 됩니다. 체중을 빼면 저는 또 다음 설명드리는 게 해가 2번 바뀔 정도로 그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요요 현상으로 다시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2해가 지날 정도로 20kg 정도 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둘째는 현재 이제 건강보험으로 많이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양압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양압기 치료라는 것은 밤에 잘 때 이런 마스크 같은 걸 끼고 있으면 저절로 압력이 전달돼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물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마우스로 이렇게 후후 불어넣잖아요. 이런 상태를 만드는 어떤 장치를 끼고 자는 건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경우에서 95% 이상 일단 도움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양압기를 2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평균 2년 유지율이 80%가 맥시멈입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 한두 명은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80%는 거꾸로 얘기하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안 되는 그 20%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치료로 턱을 앞으로 빼어내는 구강장치 치료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치료로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접목을 해보고 접목이 안 될 때는 2가지 또는 3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을 빼는데 그냥 체중을 빼면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무호흡 상태가 무산소 상태니까 무산소 운동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때는 양압기를 끼면서 체중 감량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2개를 겹쳐서 하거나 양압기를 끼면서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또 고차원적인 얘기는 의료진이랑 같이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으로써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방송을 할 때 되게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 나는 간단하게 코골이만 있고 수면무호흡증만 간단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 20-30%는 정말 코를 골거나 초기 단계에서 오지만 60-70%는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다른 질환을 꼭 가지고 오시거든요. 이분들이 가벼운 상태로 오신 분들의 얘기만 듣고 그거 단순히 코만 골고 단순히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이런 것까지 치료를 해야 돼 라는 생각과 인식을 가지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것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꼭 방향성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이 질환 자체가 너무 폄하되거나 너무 가볍게만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보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수면무호흡증의 증상과 원인 또 치료법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부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수면무호흡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이 병을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시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학술 부회장님과 하이다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